AI 로봇 이쪽 챗봇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LG전자를 더 선호한다. 왜 삼성전자보다 그렇게 선호한다고 제가 보냐면요. 이 종목, 어떤 세트에 어떤 종목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은 어떤 주식 사고 올해 유망 세터 어느 쪽인가요? 아까 제가 다우존스 산업지수 말씀드리면서 상대적으로 이 물가가 막 오르고 금리를 오르는 동안에 좋았던 것들 있잖아요. 좋았던 섹터나 좋았던 기업들이나. 그럼 올해도 계속 좋을까요? 왜냐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상대적으로는 그쪽은 안 좋겠죠. 네. 유틸리티 쪽이나 네. 뭐 보험이나 뭐 은행이나 그리고 상품 관련된 오일 관련주나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캐터필러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그럼 해외 차트에서 캐터필러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옵니다. 요번에 발표할 때도 좋게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얘 지금 월봉 보면은 이 신고가예요. 얘는요. 시장이 그렇게 계속 하락하는데 얘는 신고가 난 겁니다. 네.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런데 요번 실적 발표하면서 얘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래도 싫으면서.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창사일 아니면 전 세계 역사 일에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는 엑슨모빌. 얘는 지금 일봉상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네? 얘가 더 못 가잖아요. 호시적 발표하고 역사적인 실적을 낸다 그래도 못 가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런 쪽은 좀 주춤할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아까 비교해드렸던 나스닥의 종목들 중에서 그러면 나스닥에 있는 빵주가 다시 갈 거냐? 네.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은 항상 우리나라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차트 여러분들 경험이 더 있으시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IF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IT 버블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여러분 다 아시죠? 네. IT 버블 만들었던 거 아시죠? 그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그때 277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 막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다가 중국이 고성장할 때 더 다시 오르고 그 다음에 리먼 사태로 폭락했지 않습니까? 이때 다시 오른 거는 뭐냐면 소위 중화학이라고 표현하는 산업재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때는요. 산업재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박스권은 계속 있었습니다. 일단 IT만 올랐어요. 2017년도에는요. 그리고 2015년도에 여기는 지금 코스피는 계속 박스권이 있었죠. 보세요. 2015년도를 잘 보세요. 여기 박스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얘는 2015년도에 아까 코스피는 옆으로 있었는데 얘는 2015년도가 여기거든요. 걔는 아까 옆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코스닥은 2015년에 떴어요. 이 종목 장세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오였네. 예, 바이오하고 화장품 떴을 때가 그렇거든요. 자, 그렇게 표현을 드리는 걸 왜 드리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팬데믹이 발생됐습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다 올랐지만 이때 가장 많이 오른 거는 팬데믹 관련주도 있지만 소위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서 풍력주 막 이런 것들 뭐 태양력 다 올랐잖아요. 이런 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 폭락한 거잖아요. 이렇게 항상 폭락을 하고 나서는 경기를 되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재정 정책을 사용하고 그리고 시장이나 아니면은 국가 행정부에서도 어떤 산업을 주력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그거로부터 어떤 돌파구를 찾으면서 그러면서 경기의 회복을 꾀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게. 그래서 지난 한 10년간 13년간 미국의 그 빵주들이 그렇게 좋았다가 막판에 가서는 빵주가 아니고 마가주다 막 이렇게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렇게 바뀌듯이 그 시대를 한때를 풍미하고 그게 다시 더 이어갈 수 있느냐는 그 시대에 올라가는 대세 상승의 10년 동안에 가장 좋았던 어떤 섹터나 산업 또는 종목이 성장할 수 있었던 환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때 환경이랑 좀 달라요. 나스닥이 월봉을 이렇게 보면요. 걔네들이 10몇 년 동안 올랐다라는 게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은요. 2000년 이후에 이렇게 계속 오른 겁니다. 계속 이게 나스닥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너무 과도하게 올랐잖아요. 그게 원위치 한 겁니다. 이제 원위치 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애도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반동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에 주도했던 애들이 다음에 갈 때도 주도할 거냐? 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이때 주도했던 애들 중에서 첫 번째 선별할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월가 자료들 이렇게 보시면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하는데 인텔 같은 거 추천하지 않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거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플이나 테슬라는 주도주로 항상 있죠. 그렇죠? 걔는 이제 그대로 있고 또는 뭐 메타라든지 뭐 넷플릭스 뭐 얘네들은
아직까지 하단에서 반등을 세게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는 이유는 뚜렷한 성장, 이익 성장이 나타날 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판단해 볼 때, 거기서 옥석 가르기가 구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올해 연초에, 우리 IT 법문을 만들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연초에 로봇 쪽에 가장 먼저 떴고, 그 다음에 챗 GPT 나오면서 그렇죠. 챗봇 관련준 것도 떴고, 뜨거웠죠. 그 다음에 거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로봇에도 들어가고 챗봇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게 딥러닝이 들어가는 AI예요. 그래서 AI가 움직이면서 소위 이런 것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런 거는 뭐 다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셀바스 AI 엄청나게 올랐죠. 6,000원에서 지금 17,000원까지 올랐는데, 이런 건 뭐냐면은 AI를 이용한 바이오 헬스케어예요. 네. AI를 이용한 헬스케어, AI를 이용한 자율주행, AI를 이용한 뭐 학습, 인터넷 학습,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야흐로 시대가 전에 있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술력이 집약돼서 다른 산업이 새로 시작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전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로봇이 운전하는 거나 같은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카라는 거는 로봇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AI가 같이 가요. 그리고 공장 자동화라는 것도 로봇이 그 이념,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도 AI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연초에서 1월 달에 보여주었던 로봇, AI, 뭐 챗 GPT, 뭐 챗봇, 다른 챗봇들 이런 것들 전체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에서 새로운 걸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테마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테마 속에서 시장을 끝까지 끌고 갈 주도 종목이 또 나올 거고, 가다가 또 뒤처지는 종목이 나올 거고,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히 시장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첫 번째.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또 고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보다 LG전자를 더 선호한다. 여러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왜 삼성전자보다 그렇게 선호한다고 이렇게 제가 보냐면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 주가에서도 나타나요. 여기서 멈칫멈칫 하잖아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주는데도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서 꽤 올라왔죠, 사실은. 54,000원대에서 64,000원, 한 10,000원 올라온 거잖아요. 요즘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네. 얘는 외국인들이 사줘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야지만 돼요. 네. 그리고 글로벌 경기나 아니면 한국의 기업이 터닝해야지만 얘네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원래 하던 반도체 하고 있고, 원래 하던 가전하고 있고, 원래 하던 갤럭시 폰 하고 있잖아요. 네. 갤럭시 폰이 뭐 획기적으로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제 작년 12월에 갤럭시 22를 샀는데 2개월 만에 23이 나왔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23이 저희 나왔더라고요. 채널에서 광고도 했어요. 그거나 큰 차이가 없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는 물론 다릅니다. 고부가 가치의 반도체들이 있죠. 그걸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 고부가 가치의 반도체가 있는 거죠. 가전은 맨날 그만 하잖아요. 얘네들한테는 그렇게 삼성전자 그렇게 보는데, LG전자는요. 이제 왜 LG전자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 많습니다. 왜냐면 LG전자에서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만년 2등이고. 근데 차트 보시면 다르죠. 엄청 많이 올랐네요. 이제 올라오고 있죠, 얘는요. 지금 아까 그 삼성전자보다 더 세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LG전자는 휴대폰 삽입부를 접었죠. 접었죠. 태양광을 접었죠. 네. LG전자는 이제 자동차 기업이에요. 이 전장 사업으로 얘는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장 사업에서 맨날 적자나다가 고생했는데 이제 흑자나기 시작했고, 올해는 흑자가 규모가 더 늘어날 거거든요. LG그룹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껍데기, 철강이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빼고, 껍데기 빼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어떤 기술이, 모터 기술 뭐 이런 거. LG전자 잘하죠. 그리고 거기에 PCB라든지 FPCB라든지 아무튼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사양들 있잖아요. 그거는 LG 이노텍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엔터 개념의 디스플레이를 LG 디스플레이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일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은 LG그룹이 상당 부분 잘하고 있고, 근데 LG그룹에 대해서 제가 뭐 너무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오버하네 이러실 거니까 이제 그러면 두고, LG전자는 진짜 딴 짓만 안 하면은 지금 이대로만 가면 회사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시장이 그거를 인지하고 있잖아요. 네. 시장이 인지하면서 그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즉 무슨 표현이냐면, 제가 왜 갑자기 로봇 얘기, AI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하냐. LG전자야말로 소위 AI, 로봇 뭐 이런 거에 다 부합돼서 가는 쪽으로 이미 회사가 턴어라운드가 약간 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벌써 다르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그쪽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테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괜히 또 거기서 물릴 수도 있고, 왜냐면 너무 많이 더 올랐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영역을 지났고요. 전문 트레이더나 전문 투자자의 영역으로 좀 벗어났습니다. 주가가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급등하는 주식들을 여러분씩 거래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이쪽만 얘기하면은 또 뭐 작전 종목이니 뭐 너무 많이 떴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괜히 고점에 서서 물릴 수 있으니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그런 흐름이고 그들이 조정을 보이는 구간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꾸준히 계속 보면서 조정을 보일 때마다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의 주도 섹터 또는 주도주는 확실하게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차 전지예요. 여전히 2차 전지입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올 상반기 내에 1000조를 돌파한다라는 뉴스 보셨죠? LG에너솔루션이 385조, SK온이 290조, 삼성 SDI가 140조 수주를 이미 받아 나온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협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걔들이 더 달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계약을 앞으로 계속 맺을 거고, 그렇게 따져보면 1000조는 금방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이 3사가 완성품을 만드는 메이커 3사가 1000조 원의 수주를 만들어 놨다는 거는 이들이 가면서 그 뒤에 있는 거기에 납품하는 소재 기업들, 부품 기업들, 장비 기업들은 어떻겠어요? 저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계속 증설을 하면서 그쪽이 성장해 나가요. 그럼 뒤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은 어마어마한 거죠. 2017년도에는 10배씩 올랐어요. 그렇게 올랐던 경험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2차 전지 쪽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 설명 좀 드려볼게요. LG에너솔루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상장 이후에 언제까지 샀냐면요. 여기 급등한 요 직전. 저희까지 계속 샀습니다. 계속. 아마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엄청 손해받고 내려오는 동안. 그래서 본전하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제가 이걸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인가가 한 2, 3개월인가 팔았어요. 올라오는 동안 좀 팔았어요. 내려오는 동안 또 계속 샀습니다. 지금도 요즘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평균 단가는 아무튼 한 이 정도에서 영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손해 안 봤습니다. 자,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제 패시브 자금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한동안 작년 11월에 LG에너솔루션과 비롯한 2차 전지나 고평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가 한동안 있었거든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그런 얘기 하신 분들 있었을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왜 그랬냐면요. LG에너솔루션이 62만 9천 원 가면 시가총액이 얼마쯤 되죠, 이게? 지금 가격에서 LG에너솔루션이 이게 120조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150조? 그냥 대충, 저 계산 안 해보고 그냥 대충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정도의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전 세계 자동차 침투율이 지금 중국은 30%, 유럽은 한 10%, 미국은 한 7%, 우리나라는 한 3, 4% 된다면서요. 한 50% 정도의 그러니까 침투율 50%라고 하는 건 자동차 중에 반이 전기차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침투율이 됐을 때 배터리 사용량을 계산해서 얘들이 납품했을 때 이익을 감안해서 이 가격 아니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야, 그러면 전기차 침투율이 50% 이상 더 그렇게 강력하게 빠르게 갈 수 있을까? 30%, 40%는 빠르게 진행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더디게 되지 않을까? 또는 그때 가서는 전기차 가격이 저가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 여전히 내연기관차 타는 사람들은 휘발유차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사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 여기서 더 가는 건 이렇게 얘기를 논조로 얘기한 겁니다. 아니 공감이 갑니다. 충분히 공감 가는 거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LG에너솔루션이 오면서 3개월 후에 한 번 그랬고 6개월 후에 한 번 그랬고 오보행 이슈가 풀리면서 소위 보호해 주수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얘가 계속 빠졌습니다, 중간에. LG화학이 판다 어쩐다 그러는데 팔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얘가 2020년 1월에 상장했잖아요. 2023년 1월에 나머지가 전부 보호해서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된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마도 그런 내용을 쓰는 애널리스트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냥 좋게만 쓰다가 그런 내용과 함께 빠지면 자기 욕먹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트레이더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건 빼고요. 앞에 얘기한 것만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고평가야. 침투율 50%였어요. 너무 고평가야. 그럼 얘가 이만큼 떨어졌으면 여기도 여전히 고평가인가요? 아니죠. 여기서는 저평가고 여기서는 고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2차 전지를 바라보냐면요. 여기가 고평가예요. 그리고 이만큼 내려오면 저평가예요.
올라가면 고평가 논란이 생길 거고 떨어지면은 다시 사자는 생각이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는 올라가는 데 따라 사면 안 되고요.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전기차가 더 가격이 싸지고 뭐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우리나라에 지금 전기차가 많이 안 굴러다니는 건 물론 택시는 많지만 많이 아는 거는 인프라까지 안 됐잖아요. 안 돼 있죠. 예, 저희 집 사람도 전기차 사고 싶은데 인프라 더 되면 사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침투율이 더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전기차 인프라가 더 되고 전기차 침투율이 뭐 진짜 40% 50%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벨업 되겠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움직이겠죠. 계단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는 시각은 뭐냐면 계속 어떻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얘가 성장을 하면 그 후방에 있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엔, LLF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멈춰 있잖아요. 삼성 SDI도 그렇고. 근데 얘네들은 신고가 근처까지 가잖아요. 이렇게요. 얘네는 먼저 그 수혜를 더 많이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얘네 가격을 보면은 정말 진짜 많이 올랐죠. 12,000원에서 27만 원 간 거니까. 그리고 뭐 나노 신소재 이것도 요즘에 또 막 뜨더라고요. 이거 뭐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 7,000원, 8,000원에 사실은 제가 이거 뭐 10,000원대 우리 저희 회사에서 국제부재가 있었을 때 막 이 얘기 막 하고 이거 사야 돼 막 이랬었거든요.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이런 건 이제 어떻게 사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이런 종목이 제가 박스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도 빠지잖아요. 중간에. 이 박스권으로 아래서 내려오면은 사면은 다시 올라오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내려오면 아마 레벨업 때까지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우상향하면서 갈 거라는 거예요. 애들은요. 그러면 제가 완성차 메이커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세컨 티어에 있는 종목들 얘기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종목들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바야흐로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으면서 자기 차례가 돌아올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시장의 주도로서 전체 시장을 이끌고 테마를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후방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찾아서 충분히 거래도 될 것이다. 근데 2차 전지에서 조금 주의할 점은 반도체와 비슷하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에 벤더이냐. 그리고 그 기술력이 뭐냐. 리튬을 쓰느냐. 코발트를 더 많이 쓰느냐. 뭐 폐배터리 위주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도 내내 이쪽에서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처음에 하나 성장주 얘기했고 요번에 2차 전주 실적에는요. 여기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공교롭게 제가 오다가 보니까 오늘 반도체가 뜨더라고요. 오늘 당일에 지금 보실게요. 오늘 지금 테마를 검색하는 화면인데요. 여기 보면 시스템 반도체 뜨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네페사가 14%, 어버반도 11%, 뭐 미래 반도체 최근에 이건 상장한 건데 계속 오르고 있고, 에이 테크놀로지 쟁쟁한 애들 다 들어가 있어요. 고용도 들어가 있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AI라서 요즘 많이 떴고요. 한미 반도체도 뜨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 보면요. 무조건 다 삼성전자가 안 되니까 다 안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거 주봉이거든요. 최근에 일봉 보세요. 얘는 이러고 가고 있어요, 지금요. 한미 반도체는.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오늘 볼게요. 시스템 반도체 들어있고, IT 대표주에 보면 L전자 들어있고, LD스플레이, 삼성 SDI. 여기에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먼저 올랐다가 좀 쉬고 있는 거, 뒤에 게 좀 먼저 올라오는 부분이 좀 있고요. 여기 보면 반도체 재료 부품. 덕산하이메트 10% 올랐네요. 그리고 3D 랜드, 반도체 장비. 오늘 탑에 얘네들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오랜만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보면서, 내일 방송에 이걸 얘기 지금 해서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럴까? 이거 지금 챗봇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봇이 지금 여기 요번에 열광이 되면서 너나 나나 지금 이제 챗봇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 GPT 그거 출자한 그게 되니까 구글에서 한다 그랬죠. 바이두 한다 그랬어. 알리바바 한다 그랬어. 네이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애플은 AI 지금 이제 회의한다고 하잖아요. 전부 다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는 안 하면 뒤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챗 GPT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반적인 서버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메모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더 고효율의 고사양의 왜냐면 딥러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DRAM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훨씬 더 비싸요. 까다롭고 비쌉니다. 그래서 수요가 별치 않아서 얘들이 SK 하이닉스나 엔비디아가 당연 선두이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별로 큰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
얘네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되려면 PC단도 그렇지만 서버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야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딱 돈 거예요. 네. 이 얘기는 이제 실제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이런 얘기가 돈다는 얘기는 반도체 가격의 저점이 빨리 될 가능성이 있어요. 빨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쪽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고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우리 여러분 쳐다보시잖아요. 반도체 중에서 소위 그 쟁쟁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실적도 좋고 하는데 저평가되면서 주가가 한참 아래에 있는 종목 반도체 많습니다. 장비주나 이런 종목 중에서. 네. 우리 그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종목들 뭐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되게 많이 빠졌죠. 반도체 소부장 애들 중에서 장비 부품 애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반도체 그러면 딱 아는 종목이 뭐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네.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얘네들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른 반도체 오르는데 왜 안 오르고 있죠? 아까 그 반도체는 네. 챗봇과 좀 관련되어 있는 좀 더 고성등이나 그렇거나 아니면 2차 전지랑 같이 하는 애들이에요. 2차 전지 수혜가 있는 애들. 이 친구들은 얘네들은 오로지 DRAM에 있는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못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DRAM 가격이 터닝했다고 하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원래 딱 그냥 반도체 뜨면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네들 많이 빠졌잖아요. 단기의 수익을 꽤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올해는 얘네들 중에서 골라내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 생각하고요. 뭐 여러분들은 뭐 시황도 시황이지만 당장 저도 제 입으로 말씀드렸고 올해는 종목이 중요하다. 그쵸. 그러니까 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장주 쪽 얘기했습니다. AI, 로봇 이쪽 챗봇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중국이 리오프닝 하잖아요. 네.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면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투어 얘기하고 별로 못 오르죠. 네. 대한항공 얘기하고 대한항공은 추세 하락하고 있네 지금. 대한항공 얘기하고 면세점 얘기하는 게 홀테슬라 얘기하고 롯데관광개발 얘기하고 생각보다 안 세죠. 네.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어떤 저점부터 올라왔지만 생각보다 안 세잖아요. 네네. 이거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합니다. 화장품은 어떻게 됐나요? 화장품? 화장품의 대표적인 게 아모레지하고 롯데, LG생활건강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LG생활건강은? 저는 요즘에 이걸 안 해서 뭐 밑바닥에 있습니다. 다른 거 다 그래도 반등이라도 주는데 얘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얘네들이요. 이걸 지금 아모레지입니다. 아모레지요. 얘네들이 소위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면서 수혜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거 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인에 대해서 뭐 좀 규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지난번에 단체 여행 하는 거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뺐지 않았습니까? 빼고 다른 데 다 허가 내줬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해제되면 좋아질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거는 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네. 이들이 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 큰 보탬이 되고 전 세계 시장에 큰 역할을 했던 두 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종합지수 이렇게 보면 정말 대박입니다. 얘는 지수가 개별 종목이에요. 정말 세계 종합 지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 요때 이게 리먼 사태 바로 직전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맨날 얘기하는 현대, 중공업, LG와 이런 게 10배 갔을 때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다 그러면서 아주 전 세계의 GDP 성장을 끌어올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폭락했잖아요. 네. 이 비정상은 다 정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반등 줬다가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 얘기하면서 제가 매매 팁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높은 데서 공을 밑으로 떨어뜨려요. 바닥으로. 그럼 첫 번째 떨어뜨리면 얼마큼 튀어 오를까요? 이만큼 튀어 올랐어요. 네. 그 다음 튀어 오를 때는 얼마큼 튀어 오를까요? 줄어들겠죠? 떨어지겠죠. 이러면서 바닥에 공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문 시장의 트레이더들은요, 지금 가치 투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어디 우정사 대표님이나 하신 분들 다 옛날에 다 이런 거 했어요. 이렇다 이걸 했거든요. 그분들 이 첫 번째 하락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후부터는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면 지금 딴 얘기 잠깐 했지만 그래도 생각났으니까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봇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게 이번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에 투자했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주봉인데요. 이게 일봉이에요. 네. 얘가 가파르게 가다가 첫 번째 내려오잖아요. 네. 그때는 반등을 어느 정도 해서 먹을 게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종고점을 돌파 못하고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뭐 싸다 어쩌다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잠깐 그냥 말씀을. 여기서 싸다고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잠깐 그냥 팁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팁을 드린 거고요. 이때 제조업이 좋았고요. 네. 이때는 내수 부양 정책을 해서 우리나라 화장품주, 바이오주가 10배 갔을 때예요. 네. 잘 보시면 조금 깨끗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급등했다 폭락했다가 변동성 줄어들었다가 급등했다가 폭락했다가 변동성 줄어들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중국은요, 전 세계 시장이 작년에 폭락하고 뭐 재작년부터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네. 중국은 여기 있었습니다. 폭락한 것도 없고 오른 것도 없어요. 네. 왜 이러냐? 중국은 인구도 감소하고 그동안 인프라도 많이 해놨고 예전에 이런 고성장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네. 전 세계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부분 크게 못할 거라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 교역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중국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좋아지면요. 우리 시장은 따라갑니다. 그거를 따라갑니다. 중국이 이렇게 올라가면 지수를 보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금 무역적자 연속적으로 계속 나잖아요. 무역적자 아마 무역 흑자로 전환될 거고 그리고 섹터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요. 근데 이렇게 중국이 갈 거냐? 이걸 기대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중국 역시도 이제 이머징에 있는 이제 막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안정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있는 거거든요. 네. 얘가 이렇게 강하게 가면서 어떤 섹터를 끌고 갈 때 네. 그럴 때 그걸 따라가면서 우리의 제조업이 따라가기도 하고 내수가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과거처럼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올라가고 중국 때문에 화장품이 막 올라가고 중국 때문에 면세점 막 올라가고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 똑같이 보면 잣대를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물론 아마도 이런 종목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한적으로 봐야 된다. 제한적이란 말을 꼭 쓰겠습니다. 아까 그것 중에 주봉으로 본 거고요. 지금 이제 일봉 보면 예를 들어 일봉으로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건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과거처럼 생각을 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냥 튀고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근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힘들 것이다. 생각을 좀 하면서 연결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얘네들은 아직까지 텀이 좀 남아있죠 다른 데에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이번에는 하나의 축으로서 테마가 이룰 수 있다. 한 세 가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봇과 AI, 그다음에 두 번째가 2차 이제 세 번째 반도체는 이제 언급은 해주셨는데, 시스템 반도체들 꼭 보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리오프닝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꼽는 탑은 2차 전지죠. 2차 전지. 예. 그리고 로봇 AI 쪽은 지금 이제 핫하잖아요. 예. 그럼 이 핫한 게 올해 내내 계속 핫할까요? 이게 잠깐의 테마였을 수 쉬겠죠. 쉬었다가 다시 가겠죠. 네. 쉬었다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S케 커브 이론, K점 이론 있잖아요. 네. 레인보 로보틱스가 있다. 이건 이제 주봉, 월봉이에요. 이건 처음 간 거잖아요. 처음. 네, 네. 이러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로봇 주던 가짜 로봇 주던 다 같이 그냥 막 떠요. 이렇게. 옛날처럼. 네, 이렇게 막 떠요. 그러다가 얘 주춤 하면서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랬다가 주도주는 덜 내려오고 따라간 놈은 더 많이 빠지고 그랬다가 올라갈 때 주도주는 가고 진짜는 가고 얘는 못 가다가 상장 폐지됩니다. 네, 진짜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네, 네. 이게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가 옥석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진행 상태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갈 수 있거든요. 다시 갈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이익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이익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따라올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데는 어떤 데겠습니까? 공장 자동화에 쓰는 협동 로봇. 이런 데들은 당장에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류 자동화 하는데 물류 로봇 만드는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냥 납품하면 다 이익이잖아요. 네. 이런 데들은 이익이 따라주는데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먼 데 있잖아요. 뭐 자율주행 관련된 거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런 기술이 있어서 앞으로 뭘 할 거야 이런 데 있잖아. 할 거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증명된 건 없고. 그런 데는 지금 왜냐면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굉장히 좋을 때는 네. 뭐 할 거야 그것도 막 떠요. 그런데 경기가 넉넉지 못한 상황도 아니고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막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네. 할 거야만 줄이시고 네. 확실하게 사업 모멘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익이 따라가는 기업들이라면 저는 그냥 죽지는 않을 거다. 다시 또 기회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